이 발표 자료는 정말 모터와 엔코더에 대해서 1도 몰랐던 때 공부를 하면서 기본기만 닦아 놓은 그런 자료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발표하는 사람이 물어보시겠대. 네. 긴장들 해. 아, 이게 너무 약간 너무 경력자. 네, 신입이 경력자들한테 발표한다는 마음으로. 모터가 10mm를 가야 된다고 저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모터가 10mm만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명령어를 넣고 얼만큼 계산을 머릿속으로 기어비하고 관성비하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나누고 리드 값이 얼마인지 볼스크류가 몇 센치인지. 모터와 서브 모터의 차이. 그러니까 서브 모터, 좀 있으면 스텝 모터도 할 테지만 왜 서브 모터라고 부르는지와 저기 여기 나오는 펄스 신호가 뭔지 네, 맞아. 다 설명해야 돼. 설명을 못해요. 뭐라? 펄스 신호가 그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줄 펄스 신호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펄스 신호를 받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데 스텝은 얘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한다고 하고 서버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둘 다 같은 펄스 신호를 받으면서 왜 얘는 어떤 기계적인 이동장치에 의해서 모터에 의해서 뭔가가 움직이니까 간다라고 표현하지만 모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회전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회전. 서브 모터는 이게 정방향이든 이게 내가 설명은 안 되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일하면서 해봤어? 해봤죠. 그랬더니 해봤어.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 이상은 쉽게 서브 모터, 스텝 모터 왜냐면은 설명해주고 펄스 신호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못 들었어? 그렇게까지 질문을 못한 게 이걸로 이해를 하는 것도 좀 벅찼어요. 뭐야, 그럼 발표 뭐야, 이거. 응? 이게 날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 그래서 질문하는 시간도 된다. 아니, 글쎄, 그래, 되긴 하는데. 너무 그걸 잘 이용하는데요. 대놓고 질문만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너는. 선생님, 이거 그래도 잘 뭔가 정리하지 좀 않았나요? 발표가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 느는 건 뻔뻔하고. 맥박할 때, 네. 그 펄스 신호다라는 게 일정 주기를 가지고 계속 파동을 주는 신호를 통칭하는 말이 펄스 신호야. 모터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면서 같은 위치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일정 주기로 계속 회전하는 과정에서 사인파 형태로 그러니까 일정 주기로 계속 튀는 형태가 발생을 하지. 그 시간을 그대로 인지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이 곧 회전수랑 일치하게 되는 거고, 그 신호를 받아서 모터가 현재 어느 정도 회전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지. 이해돼? 모터가 도는데 내가 모터를 제어하려면 현재 어느 위치를 돌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게 엔진에서는 스로틀 제어하는 과정에서 노즐 인디케이터, 오토신 계기 있지. 왕복기관. 아니, 제트 엔진의 노즐, 가변 노즐하고 스로틀 RPM 게이지. 아, 네네, 있어요. RPM 게이지 보면 스로틀 레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연동하잖아. 네. 그게 오토신 계기지. 그러면 트랜스미터랑 리시버랑 한 세트로 움직이잖아. 엔진의 RPM 계기. 그러면 엔진 RPM을 올리고 내리고 몇 천에서 만 RPM 이상 올라가는데 그 RPM을 실시간으로 똑같이 전달을 해줘서 인디케이터도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때 시그널을 동시에 움직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거기도 있어. 거기도 예를 들면 엔진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 RPM을 인지하려면 여기에 이 모터랑 비슷한 게 달려있어. 정확히 말하면 모터가 아니라
발전기지. 발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게 거기 달려있어. 돌아가는 만큼 비율적으로 시그널이 나와. 그 신호를 받아서 그대로 인디케이터에 전달해서 인디케이터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같은 원리라는 얘기야. 그걸 그대로 전압값을 읽어서 표시를 해주면 그게 속도계가 되는 거야. 완전 구형은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서 신뢰도가 높게 점점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디지털까지 나오는 거고. 이건 디지털이지. 펄스 신호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트랜스미터는 펄스 신호를 만들어준다고 하셨고 엔코더는 이 펄스 신호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네요. 제어를 해서 그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엔코더랑 디코더가 있지. 네. 무슨 차이야? 이게 그 기능을 부르는 명칭일 수도 있고 뭐 기계장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 시스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뭐라고 정의하기는 애매하고 트랜스미터라는 표현은 뭔가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 발신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트랜스미터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신호를 어떤 식으로 변환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엔코더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 뭐 이름이야 어떻게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발전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이게 센서일 수도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뭐 RPM 센서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잖아. 근데 그게 내부적인 기능을 담당하면 발전기거든. 그럼 소형 발전기야. 이 네이밍 하는 거가 그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용어로 만들어진 그런. 근데 그게 이제 문화권, 영어 문화권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있는데 어저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론트라고 표현하면 리어가 있을 때 프론트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고 그게 리어가 있다면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전방에 뭔가 등이 있고 뒤에도 등이 있다. 근데 용도가 다르다면 구체적인 용도를 지칭해 주는 게 맞고 위치만 표시를 해준다 그러면 프론트 리어라고 표현해 주면 맞는데 똑같은 게 앞뒤로 있다면 근데 똑같지도 않고 기능도 다르다. 그러면 이건 프론트 리어라고 표현할 게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앞에 있으니까 전방 라이트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지. 근데 이건 영어권에서는 더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뭐 항공 쪽에서 다르게 부르고 기계 쪽에서 다르게 부르고 뭐 동양인들은 다르게 부르고 또 이래. 이걸 좀 설명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앞으로 쓰지도 않을 건데 근데 좀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어라고 내가 어저께 설명을 했는데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기왕이면 너희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처음 배울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서버 모터니 뭐 펄스 신호니 트랜스미터니 이런 것들도 그 역할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알고 이제 들여다보고 또 어떤 업계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같은 한국 안에서도 뭐 좀 제어 쪽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뭐 필드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고 뭐 이런 용어들이 다 혼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부품을 의료 장비 쪽에서 부르는 용어와 또 기계 분야나 제조 쪽에서 부르는 용어가 또 다 달라요. 너도 이제 이제 앞으로 만지게 될 공조기에 분명히 모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부르는 말이 또 다를 거야. 얘 또 유럽 쪽이라. 어쨌건 피드백 장치라고 하는 건 그 제어부 입장에서 부르는 용어야. 제어부 입장에서 기계 지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어부 입장에서 모터에서 오는 신호를 피드백 장치라고 부르는 거고 저게 다른 용어로는 트랜스미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엔코더가 될 수도 있지. 그래요? 트랜스미터 아까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트랜스미터가 그럼 다른 그런 장비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결국 얘가 하는 역할이 트랜스미터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그러니까 기계적인 변화량을 신호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장치를 통칭하는 게 트랜스미터. 우리말로 하면 송신기야. 송신기. 그치? 시그널을 보내주는 역할. 근데 그걸 받아서 뭔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시버. 이게 일반 용어지, 그건. 그걸 구체적으로 역할을 따지고 세분화해서 부르는 용어도 또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업계냐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쓰겠지.